오늘은 2021년도 하반기 취업시장 예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도 굉장히 취업시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채용시장 예측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급여라든가 연봉이라든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어느 정도 그 급여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 채용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과 글로벌 시장, 어 지금 하반기 채용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 지수를 여러 가지 선행 지수를 보는데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이 아무래도 그 생필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화랑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류라든가 봉제라든가 섬유업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은 지금 뭐 생산 공장들이 글로벌리하게 풀부킹이 들어가서 지금 활발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반기 채용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 여러분들 그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구직자 10분 중에서 9명 정도가 굉장히 이 코로나 때문에 채용 시장이 많이 변화가 돼서 굉장히 힘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채용 시장의 변화의 체감 여부, 즉 뭐 "채용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90% 였고요. 또 채용 시장 변화가 본인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즉 "취업이 조금 유리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보다 "취업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하신 분이 76.3% 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제 이 대학교 4 학년 학생들이나 뭐 취업 준비생이나 굉장히 "채용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취업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그 여러 가지 인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개인 어떤 건강이라든가 체력 관리라든가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여러분들은 뭐 대학생이라 상관이 없으시지만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감으로 인해서 이 일선의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 수업 시간에 좀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만 일부 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이 자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몸에 인제 그 자해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뭐 그러한 이유가 뭐 대부분 스트레스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해하는 학생이 많아진 게 이 청소년 상담에서 하나의 어떤 2020년, 2021년 상반기에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기업의 인제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살펴봤더니요.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지난주에 인제 보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대부분이 다 인제 연봉은 거의 뭐 4천만 원대 후반에서 뭐6천만 원대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맨 윗줄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4,800만 이거는 뭐 인제 그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 상여
급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제외한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5,040만 원인데요. 올해 인제 그 임금 협상에서 성과급의 한 10%를 이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가져가기로 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말에 인제 성과급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마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이 성과급까지 합치게 되면 한 8천만 원 선에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LG전자가 4,600만 원이고요. 현대자동차가 4,300만 이거 역시 그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NHN이 이 R&D 분야가 5천만 원, 크래프톤이 6천만 원, 또 NC소프트가 5,500만 원, 인국공이 4,636만 원, 코가스죠. 가스공사가 4,604만 원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졸 신입사원 그 연봉이 1년 차의 연봉이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연봉을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뭐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이 액수에 대해서는 좀 액추얼하게 구체적인 금액을 '내가 얼마를 좀 벌어야겠다.'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좀 동기부여가 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것들은 쪼끔 여러분들이 어 스마트폰에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좀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그 이건 신입사원이 아니고요. 인제 평균 급여니까 전체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급여를 어 본 거니까 보통 뭐 1년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뭐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러프하게 그 평균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S-오일이 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1억 3,700만 원으로 가장 많고요. 메리츠 종금이 1억 3,500만 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1억 2,800만 원, 삼성증권이 1억 2,100.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보시면 금융회사들이 좀 높고요. 삼성전자가 1억 1,900이고요. SK텔레콤이 1억 1,600,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1억 700만 원, 삼성화재가 1억 600, 롯데케미칼이 1억 600, 미래에셋대우가 1억 600, 삼성물산이 1억 500, 삼성카드가 1억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한 10년 정도 근무한 분들, 즉 한 과장급이나 차장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급은. 그 사람들의 그 평균 급여가 이 정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하셔 가지고 한 10년 정도 근무하시면 이 정도 급여를 가져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년 정도 근무하시면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과장 정도 되면 이렇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인제 그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 그 가장 많이 받은 데가 금융감독원의 그 다트에 나온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억 4,800, PI 첨단 소재가 1억 2,100만 원,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9,200, SFA가 8,769만 원, 그리고 SK 머티리얼즈가 8,400, 나이스 평가정보가 7,700. 그다음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3 상에 들어간 회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3 상에 들어간 기업이 5개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 ENM도 6,800, 그래서 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연봉이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 소프트웨어 200 멘토링하는 업체 중에 작년 12월에 상장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엔젠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작년에 그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직원들의 연봉을 좀 많이 인상을 해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롯데백화점의 1 층의 매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올해 사진은 아니고요. 한 2년 전 사진인데 보시면 그 LG 생활건강에 더 후 매장이 있고요. 그 맞은편이 인제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매장인데 1 층에 그 제일 중앙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인제 그 김태희 씨가 모델을 했고요. 그리고 후는 이영애 씨가 모델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네즈는 인제 그 송혜교 씨가 모델을 했고 이제 이렇게 해서 K-뷰티 그다음에 K-팝 이런 것 때문에 베트남에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K-뷰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인제 성장을 했고요. 뭐 이제 뉴스 보신 바 아시겠지만 이제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이 이제 걔네들이 인제 월드컵에 예선을 통과했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그 롯데백화점에서 인제 쪼끔 가면 그 쭝안안칭이라는 곳에 그 베트남 하노이 그 국립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기를 이제 많이 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축구를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화장품 비즈니스가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제 그 이 아모레퍼시픽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인제 송혜교 씨가 모델을 안 하고 이 자리를 여러분 잘 아시는 리틀 포레스트에 나왔던 김태리가 지금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제 저희가 이 신산업 정책을 하반기를 보시면 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인더스트리 4.0 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2024 년에 지금 고소득국으로 진입을 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아시겠지만 자원도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인구도 어느 정도 되고요. 무슬림 국가로서는 또 인구도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3 대 그 촉매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 산업이 전자 산업과 기계 산업, 화학 산업이 있는데 이런 쪽에 지금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산업을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말레이시아 정부가 2대 고성장 산업이라고 선정을 한 산업이 바로 항공 산업과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무슬림 국가니까 인제 할랄 산업을 하는데 뭐 할랄을 인증해 주는 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이 이 할랄 산업 인증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무슬림 국가에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이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랄 인증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수료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촉망받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랄이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인제 뭐 그 CJ에서 나오는 그 조미료죠. 다시다가 있는데 CJ가 인제 이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기 전에 일본의 그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가 이 조미료를 인제 CJ처럼 그 조미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아지노모토가 처음에 그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진출을 하면서 이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아 가지고 얘네가 굉장히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손해를 봤냐면 여러분들 그 이 다시다 뒷면에 보시면 그 성분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뭐 돼지고기 관련된 뭐 엑기스라든가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은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들어가게 되면 인제 그 할랄의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지노모토가 굉장히 크게 손해를 많이 봤었는데 CJ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다가 진출을 하는 게
아지노모토보다 좀 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제 다 신문에 보도가 되고 뭐 자연스럽게 인제 학습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CJ는 할랄 인증을 받고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 진출을 해서 굉장히 조미료 산업을 런칭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 말레이시아가 또 아이스티 육성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요. 얘네들 모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멀타이미디어 슈퍼 코리더라고 그래 가지고 뭐 멀티미디어의 슈퍼 코리더가 인제 회랑이란 뜻이죠, 회랑. 그래서 이런 동남아시아 같은 데 보면 인제 스콜이라고 그러는 중간에 소나기 같은 게 많이 내리니까 동남아 국가는 항상 그 이 코리더 위에 그 캐노피를 다 해 놓습니다. 그래서 차양을 해 놓는데 비가 들어치지 않게끔요. 그래서 멀타이미디어 슈퍼 코리더라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모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태국은 타일랜드 4.0 이라고 그래 가지고 역시 첨단 산업을 굉장히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EC라고 자기네들이 또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턴 이코노믹 코리더라고 그래서 15 개의 그 산업군의 인프라를 개발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그 자기네들 그걸 하려고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또 두 나라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인제 리시앤룽 총리가 스마트 네이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정부를 스마트 정부를 굉장히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나라 자체도 뭐 조그만 나라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디지털 가버먼트 블루프린트라고 해서 디지털 가버먼트 블루프린트를 발표를 했고요. ICT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이라고 그래서요. 인도네시아의 5대 주력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료 산업, 그다음에 자동차, 섬유 봉제 산업, 전자 산업, 화학 산업 이렇게 5개 산업을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도네시아 인제 자카르타가 자꾸 수면이 내려앉으니까 인제 수요를 옮기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자카르타를 이제 수요를 이전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같은 데에서 인제 이 고속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일본 회사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이 수주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뭐 지원 동기 및 열정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이야기를 했고요. 뭐 성장 과정이라든가 입사후 포부, 성격의 장단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드림패스 그 중간고사에 아마 추가적으로 작성을 다 하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크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5 번에 보시면 인제 그 아무래도 요즘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 뭐 이런 거 하면서 인티그리티라고 그러죠. 뭐 정직함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선배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정직, 뭐 성실 이런 거는 아마 그 동국대학교 여러분들 5대 핵심 역량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건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하고 졸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항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업 국과목에서는 이거를 Man of Integr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냐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어떤 잣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가 요소라고 그러죠. 평가 요소라고 그러는데 어세스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느냐, 충성심이 있느냐, 뭐 직무 역량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한 33분 정도가 제출을 하셨는데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내시면 됩니다. 내가 하려는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저희가 role and responsi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R&R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를 했고 어떤 거를 4년 동안 노력을 했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쏟아 부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직무의 특징이라든가 뭐 기업 철학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크게 보시면 이 ESG 경영 또 이 카본 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환경 친화적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어떤 거버넌스 경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윤리적인 경영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더 나아가서는 탄소 제로 또 카본 프리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만 해도 불과 1-2년 전만 해도 저희가 뭐 봉화마루라든가 구정마루 이거는 이제 원목이라기보다는 원목에다가 이제 뭔가 인위적인 코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강마루 또는 강화마루라고 그래서 이제 바닥재로 많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본 프리, 카본 제로가 나오고 나서는 이 강화마루 시장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목으로 된 바닥재 시장이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기에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동화마루나 구정마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제 이런 카본 프리, 카본 제로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이거는 비단 바닥재뿐만이 아니고요. 페인트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인트 업계도 이런 뭔가 인체에 유해한 벤젠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적게 나오는 친환경 페인트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친환경 페인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건설 회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라는 거. 당연히 친환경 페인트를 쓰고 뭐 친환경 자재를 쓰니까 예전처럼 뭐 세입증후군 같은 게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증후군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계속 그 뭔가 집을 베이킹을 해야 됩니다. 베이킹을 해야 되려면 항상 그 보일러를 틀어 놓고 한 달 정도 보일러를 틀어서 다 그 뭔가 나쁜 성분들을 날려버려야 되는데 이제는 친환경 페인트라든가 친환경 건축재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목 바닥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제품보다는 이런 뭐 이탈리아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이런 수입 자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 원목 바닥재 시장이 성장을 해 가면서 굉장히 수입품 시장이 또 많이 커지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반 죄송합니다. 이 직무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인제 경영 지원 파트를 백엔드라고 그러는데요. 인사총무 부서도 있고요. 재무회계, 뭐 파이낸싱 하는 재경, 자금, 격리, 그다음에 회사의 그 설비라든가 뭐 부품을 관리하는 관제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집계도 다 관제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실에 그 책상하고 의자 같은 데 보시면 다 그 바코드 넘버링을 해 두는데 이거 역시 여러분 동국대학교 관제팀에서 다 관리를 하는 그런 관제 부서의 집기가 되겠습니다. 법무팀, 구매, 물류, 통관 이런 것들이 인제 백엔드 부서가 되고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부서를 우리가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얘기하고요. 또 프론트 오피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해외 영업, 국내 영업, 또 한국 영업이라고 그러는 회사도 있고요. 해외 마케팅, 국내 마케팅 이런 것들이 전부 이 프론트엔드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크게 나눠 보면 백엔드 가시는 분하고 프론트엔드 가시는 분이 당연히 성향이 다르겠죠. 해외 영업, 해외 마케팅 하시는 분이 운전하기 싫어하거나 뭐 해외 출장 가는 걸 싫어하시면 당연히 좀 해외 업무하시기에 아무래도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기니까 당연히 좀 능동적이고 운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영업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재무회계나 재경이나 자금하시는 분이 계속 이렇게 외근을 하시려고 그러고 이런 백오피스 업무를 좀 싫어하신다고 그러시면 그거 역시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19로 채용 시장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또 나타난 게 이런 마이다스 IT에서 2019 년부터 나온 이 인공지능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굉장히 조금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기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 채용이라는 건 이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기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 채용이 된다라는 건 절대적으로 숫자가 인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뽑지를 못하니까 공채가 없어지고 쪼끔씩 쪼끔씩 이렇게 인제 채용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인제 대량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없어지고 필요할 때마다 뽑는다라는 건 이건 여러분들한테 조금 불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채용 박람회는 당연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이거는 큰 문제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온라인 플랫폼의 어떤 채용 증가, 링크드인이라든가 로켓펀치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챗봇으로 직업 취업 상담 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물어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선일보 보도 자료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정기 신입 공채를 한 곳은 2021년 4월 달에 340 명을 채용한 NH농협은행이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의 하나은행이 강원도, 영남, 제주, 충청, 호남 등 여러분처럼 이게 서울 소재 대학은 상관이 없고요. 전국 5개 지역 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한 지역 인재 신입행원 공채를 진행을 했고요. 채용 규모는 두 자릿수라고 그러면 11 명부터 99 명까지인데 만약에 99 명을 채용을 했으면 얘네들이 두 자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다른 시중은행은 아직 신입 공채 일정과 규모를 확정 못했다. 또 하반기에 또 신입 행원 공채를 진행하더라도 채용 인원은 예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또 뭐 운영하는 영업 점포가 줄고 기존 행원들을 대상으로 자꾸 또 이제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신입 공채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4대 시중은행의 뭐 현재의 어떤 상황을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시면 그 5대 시중은행 채용 인원은 1,600명 수준인데요. 어 신한은행 하나만 보통 한 600명 정도를 뽑았었는데 5대 시중은행이 1,600 명이라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한 거죠. 어 신한은행만 해도 2018년 600 명을 채우곤 했다가 2019 년에 430 명, 2020 년에 350 명. 그래서 2018년 대비 거의 50% 가량이 감소를 했는데 올해도 아마 신한은행이 그렇게 많이 채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서 그 신입행원에 주었던 필요를 여러 군 대학으로 치면 뭐 컴퓨터공학과라든가 산업시스템공학과라든가 뭐 정보통신공학과라든가 이런 이공 계열 쪽에서 디지털 인재 확보에 힘을 쏟고 있고요. 2020년 말에는 신한은행장 직속에 디지털 혁신단을 신설을 해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 1,000명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디지털 쪽으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오게 된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죠. 카카오뱅크, K뱅크 또 토스 뭐 이런 핀테크 관련된 디지털 뱅크라든가 온라인 은행이 출연을 하면서 기존의 이 4대 은행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무시 못할 정도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신입행원 채용은 줄여가고 또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라든가 토스라든가 이런 뭔가 핀테크에 관련된 어 신규 은행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기존 4대 은행, 5대 은행의 굉장히 이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그 시중은행뿐만이 아니고요. 이건 한국조폐공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조폐공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화폐를 발행하는 공사 아닙니까? 한국은행이 발권은행이니까 이 발권은행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뭐 5만 원권, 만 원권 이제 지폐를 제조를 하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9 년도에 세계 최초로 스위스에서 크립토 커런시 뱅크가 스위스 연방 정부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빅마켓이라고 그러는 런던 시장, 어 뭐 싱가포르 시장, 일본의 도쿄 시장, 뉴욕 시장 다 인제 이 가상화폐 은행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가상화폐 은행 그 TF팀을 다 꾸려 가지고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폐공사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이 화폐를 만드는 조폐공사가 인제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명 변경을 지금 조폐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폐자를 좀 띄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기존의 종이 지폐가 아니라 이런 가상화폐라든가 또 이런 생체화폐라든가 우리 손바닥에 있는 이 정맥을 인식해 가지고 핸드페이 결제를 한다라든가 이런 가상화폐라든가 생체화폐를 쓰는 아마 그런 시대가 이제 조만간 도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제 한 20 살까지는 종이화폐를 쓰셨고 30 대부터는 가상화폐라든가 생체화폐를 쓰시는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 커런시의 시대를 아마 살게 되는 여러분들이 아마 첫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IT 부분 인력을 수시 채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공과대학 나오신 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근무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또 그런 어떤 패턴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배들만 해도 벌써 2018 년부터 KB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 IBK 이런데 산업시스템공학과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은행은 지난달이죠. 디지털 IT 부분 신입회원 채용 공고를 했고요. 인사부에서 IT 부분 인력을 작년보다 많이 채용한다. 그래서 인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게 어 은행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금융 공기업이죠, IBK 기업은행은. 올해 신입 공채 인원 100 명인데 IBK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250 명, 하반기에 250명 그래서 500명 정도를 채용을 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 100 명을 뽑았다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었다는 거죠. 그나마 100명 중에서 25%를 IT 부분에서 채용을 했다. 그래서 IBK 기업은행은 국내 주요 대학과 협력을 해서 디지털 교육 과정을 만들고 어 내후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0 명을 양성하겠다라는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수능을 보거나 인제 그러실 필요가 없이요. 요게 인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요구하는 나노학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는 나노학위 이런 거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3 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이 나노학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취득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건 아마 또 이런 쪽에 디지털 관련된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노학위 검색하셔 가지고요. 혼자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라든가 요즘 많이 이 온라인으로 인제 공부하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노학위 검색하시면 관련된 이런 실러버스 같은 게 한 10 개, 15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시중은행의 또 근속 연수하고 평균 연봉을 보면 한국CP은행이 보통 18년 정도 근무하고요. 평균 연봉이 1억 1,200 정도 됐고 신한은행이 15년 9,600, KB국민은행이 16년 1억 400, 우리은행이 16년 9,500. 그래서 이게 한 16 년, 18년 정도 근무하시면 시중은행에 여러분들이 인제 부지점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차장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은행도 15년 정도 근속하시고 9,700만 원 정도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021년에 우리가 뭐 good workplace 좋은 직장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렇게 봤더니 좋은 일자리는 여러분들한테 조사를 해 보니까 어 의외로 뭐 급여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선택을 할 것 같았는데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 워라밸이라고 얘기하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얘기하는데 저녁이 있는 삶 또 6시 이후에 회사에서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가 안 오는 직장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전통적으로 높았던 급여라든가 뭐 성과급 같은 거 어 그리고 복지제도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또 회사 분위기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것을 하는데 이게 뭐 회사라는 게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곳이 많으면 좋겠으나 그게 그만큼 아직까지 뭐 완전 우리가 이렇게 뭐 패러럴한 그런 직장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어닝 일드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나 참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작년도에 당기 순이익을요. 분모가 뭐가 되냐면 오늘자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2020 년도에 여러분이 지원하시려는 기업의 당기 순이익을 6월 16 일자에 오늘자의 시가총액으로 나누셔 가지고요. 곱하기 100을 하시면 영업률 어닝 일드가 나오는데 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15 에서 한 17 정도 나오고요. 뭐 현대자동차가 한 13 정도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12가 넘으면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원하시려는 회사가 어닝 일드를 계산해 봤더니 뭐 13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아 얘네들이 작년에 굉장히 장사를 잘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R&D 비율 이거는 인제 앞으로 우리 회사의 그 선행 지수를 볼 수 있는 거죠. 미래를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꼭 높은 회사가 뭐 당연히 좋은 회사겠죠. 그래서 어 이거는 여러분들의 미래 먹거리하고 관련이 된 거니까 뭐 지금 그 코로나 백시네이션을 하고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모더나나 이런 데의 어떤 R&D 비율을 따지면 매출액 대비 한 22% 정도를 R&D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신약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당연히 제약업 같은 데가 이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높겠지만 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볼륨 자체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그 제약회사의 매출을 합치면 14조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제약회사의 매출을 합치면. 그런데 뭐 한 예로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매출액을 비교를 하면 사실 뭐 그 한 회사 정도의 매출밖에 저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조 조에서 22%를 투자를 해 봐야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R&D 비율 뭐 투자 금액에도 전혀 뭐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절대적으로 금액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초과학보다 응용 기술이 필요한 나라인데 중요한 거는 기초과학이 있어야지만 저렇게 신약이 나올 때 같이 뭔가 우리가 레이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이란 이제 구글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구글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빈투컵 프로젝트라고 그래 가지고 얘네들이 쓰고 있는 커피 빈에서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가져가 가지고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그 재배가 되고 있고 또 수확이 돼서 어떻게 로스팅이 돼 가지고 스타벅스 각 매장에서 서비스가 되는지를 블록체인으로 인제 그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빈 투 컵 말 그대로 커피 빈에서부터 그
매장에서 손님한테 서비스는 컵에 담기기까지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괄적인 그 SCM을 얘네들은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MS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나틱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다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좋은 기업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협업과 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이제 그 삼성전자 그 디지털 플라자 매장에 까사미아란 그 가구 제품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냉장고를 사러 갔는데 까사미아의 저 카우치 셋을 같이 구매를 할 수 있거나 또 그 물건을 같이 전시를 해 놓고 판매를 하니까 또 물류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로지스틱스의 그 물류 배송 차량을 이용을 해서 까사미아에 가구를 같이 배송을 한다라든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까사미아가 저런 그 코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협업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 자기네 그 매장에서 전자제품을 사러 오신 분한테 또 저런 까사미아의 가구도 같이 전시를 함으로써 뭔가 전자제품이 있는 것보다는 뭔가 가장 그 홈 퍼니싱이라고 그러죠.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전제품의 뭐 매출이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뭐 까사미아도 저런 전자제품이 있으니까 뭔가 자기네 그 어떤 이 퍼니처가 뭔가 최첨단의 느낌을 가진 스마트 인텔리전스한 뭐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까사미아나 다 윈윈하는 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KB국민은행의 노원구에 있는 노원 영업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그 국민은행 영업점인데 커피빈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커피빈 매장 뒤편을 돌아가면 ATM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샵인샵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공간을 커피빈하고 KB국민은행이 이분하게 그 쉐어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은행에 온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이라는 어떤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이 카페에 온 것 같은 푸근한 느낌을 주실 수가 있고요. 또 차도 한 잔 드시면서 은행 업무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손님이 뭐 대기표가 굉장히 많아지셔도 차 한잔 하면서 대기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블레임을 하는 그런 고객이 상당히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렇게 뭐 은행하고 카페 코오퍼레이션이라든가 증권회사와 또 카페 코오퍼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양하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구글이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중에 있는 멸종위기의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글이 고래 추적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뭐 생물 음향학 프로젝트의 한 갈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글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저 하단에 있는 로고입니다. NOAA하고 캐나다 해양수산부와 협업을 해서 바닷속의 음향 정보를 수집하고 고래의 울음소리를 학습해서 패턴을 분석을 했다. 그래서 캐나다 해양수산부는 1,800시간 분량의 수중 오디오 데이터를 구글에 보내서요. 인공지능이 고래의 소리를 포착하면 캐나다 해양수산부하고 국립해양대기청 항만당국에 경보를 보내서 이 고래를 잘 보호를 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또 선박에서 이제 기름 유출 사고가 나게 되면 뭐 제일 피해 보는 게 그 해양 속에 사는 해양 생물들 뭐 어류라든가 해양에 사는 포유류들 또 그거를 또 먹이로 하고 있는 뭐 조류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는데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특수 장비를 사용해서 이 폴루션이라고 그러죠. 오염이 되거나 컨태미네이션, 그러니까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동 경로를 바꿔서 안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0년 매출액 대비 R&D 금액 상위 기업을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폴크스바겐이 매출액 대비 5.2% 정도랬고요. 삼성전자가 매출액 대비 6.4%입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가 106억 달러를 투자를 해 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04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구글이 8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삼성 같은 경우도 매출의 6.4%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인데요. 뭐 기업 생태계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장중가예요. 아직 저희가 이제 그 주식시장이 마감을 안 했으니까 장중가가 284,500원이고요. 굉장히 뭐 우량주죠. 우량주고 전 세계 글로벌리 그 화장품 마켓이 250조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글로벌 플레이어로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잘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조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면세점 사업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타격을 입어서 명예퇴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차 이상 근속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5개월치 급여를 더 주고 이제 명예퇴직을 진행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지금 뭐 모든 기업들이 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지속 가능 경영을 나타내는 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신뢰를 받는 지수가 이 DJSI 지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 다우존스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 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우존스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NYSE라고 그러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스위스의 이제 컨설팅 회사예요. 그래서 다우존스하고 셈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했고요. 이 DJSI 코리아 지수는 한국 생산성본부가 또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회사가 뭐 DJSI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DJSI 월드 티어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월드 티어가 더 좋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DJSI 월드 티어에 들어가 있고요.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DJSI AP 지수다 그러면 아시아 퍼시픽 지수고요. DJSI 코리아 지수다 그러면 DJSI 코리아 지수인데 DJSI 코리아 지수에만 들어가도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수한 활동을 한 기업한테 주는 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DJSI의 피어에 들어가는 기업을 지원하시는 게 앞으로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3050 클럽이라고요. 뭐 GNI GDP가 3만 불 이상이고요. 인구는 5천만을 넘는 나라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서 6개국이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뭐 그 최근에 열렸던 G7 뭐 서방 선진국 7개 나라 그거하고 보시면 거의 유사한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6국의 공통점을 봤더니 3050 클럽은 바로 4만 달러 진입이 가능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뭐 선진국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3050 클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한 5천만에 소득 3만 불이 넘는 네덜란드, 한국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비슷한 그레이드를 우리가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GDP가 5만 불 정도 가면 이제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만 불이 가게 되면 어, 어떤 비즈니스가 열리는 게 두 가지가 열립니다. 5만 불 정도 들어가면. 그래서 아시아에서 GDP가 5만 불 넘는 나라가 이제 홍콩하고 뭐 일본이 있는데 요 두 나라를 잘 보시면 홍콩하고 일본에서 좀 발달된 산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레저에 관련된 취미와 관련된 산업인데요. 어떤 산업이 좀 발달되어 있을까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첫 번째가 승마고요. 두 번째가 요트입니다. 그래서 5만 불이 넘어가면 이 승마하고 이 요트 산업이 열리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셔 가지고 뭐 그 아이들을 키울 때쯤 되면 아마 가족끼리 이런 승마라든가 요트라든가 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열리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또 49인 미만 사업장 뭐 대부분 우리나라의 어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이제 주 52시간을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해서 한 3년 만에 모든 사업장이 이제 주 52시간을 들어가는데요. 이제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52시간을 하게 되면 또 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52시간 다음에 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독일 모델이 있어요. 독일 모델이 있는데 그러면 어, 독일 모델은 그 35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 4일 근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시간씩 4일 하니까 32시간에 월, 화, 수는 연장 근무를 1시간씩 해서 32 플러스 3시간이 돼서 주 35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35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주 4일 근무라는 건 월화수목 일하시고 금토일 3일을 쉬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웬만하신 분들은 거의 다 그렇죠. 아웃핑을 하러 나간다라는 거죠. 다 뭐 캠핑을 하러 간다라든가 뭐 등산을 간다라든가 낚시를 하러 간다라든가 이제 전부 이런 야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수 진짜 면에서 보면 내수가 좀 굉장히 많이 붐업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제 4일 일하시고 3일 일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일을 늘려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시고 3일을 이제 온전하게 쉬려는 그런 문화가 이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 4일 근무라고 그러시면 뭐 월요일 근무하시고 하루 쉬시고
뭐 수목금 이렇게 근무를 하셔도 되고요. 월화 일하시고 수요일 날 쉬시고 목금 이렇게 근무하셔도 되고, 뭐 중간에 내가 체력적으로 좀 안배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뭐 징검다리로 이렇게 하루 쉬시고 3일 일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중에 하루를 쉬시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이 카본 제로 관련돼서 저희가 인제 이 수소 산업입니다, 수소 산업. 그래서 수소는 저희가 인제 맨 밑에 있는 블루 수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 수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가둬두는 거를 저희가 포집이라고 그러고요. 저장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수소를 저희가 블루 수소라고 얘기하고요.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생산하는 개질 수소를 얘기를 하고요. 정유 공정의 납사 분해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을 합니다, 부생 수소가.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레이 수소 1 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0 배가 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음 그린 수소는 재생 에너지, 리뉴얼 에너지라고 그러죠. 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수전을 해서 생산한 수소를 얘기를 하고요. 재생 에너지 발전 전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소 경제에서는 저 그린 수소를 어느 기업이 빨리 만드는 거냐, 인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인제 그 아이유가 아파트를 샀는데 뭐 현금을 주고 샀다, 막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 삼성그룹의 뭐 사내 그 싱글망에 또 이런 게 올라왔어요. 뭐 "나는 어 삼성의 뭐 100대 1을 뚫고 들어왔는데 아이유가 사는 집을 사려면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쪼끔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삼성에 다니시는 분이 어 SBS 직원이라 그러는데 뭔가 쪼끔 이 어떤 시대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쪼끔 안타까웠습니다. 자, 어 이분은 뭐예요?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을 해 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인제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코스웍을 얘기를 한 거고요. 어 지금 이 연예 비즈니스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아이돌들이 나와 가지고 정말 프로의 경쟁을 해서 제가 여기도 써 놨지만 승자가 다 갖는 그게 이 쇼비니스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점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뭐 '나는 대기업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해서 했는데 소득이 이런데 아이유는 왜 저렇게 됐냐.' 인제 그런 게 아니고 승자 독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연예 비즈니스라는 건. 그래서 그런 흐름을 이분이 쪼끔 잘못 읽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출석을 한번 확인을 해 드리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1 주차는 3월 3일 날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요. 2 주차에 여러분들 그 추가 수강 신청을 하셔 가지고 정정 기간에 들어오신 분까지 제가 출석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1 주차, 2 주차에는 뭐 지각 결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3주차, 3주차에도 여러분들이 지각 결석이 없으시고요. 3월 24일 날도 지각 결석이 없으시고요. 5주차에만 한 분이 지각이 있으신데 제가 이거는 뭐 알려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기 해당되시는 분은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주차 4월 7일 날 결석이 한 분이 계세요. 4월 7일 날 계시고 4월 14일 날 또 결석이 한 분, 지각이 두 분 계시고요. 8주차에 4월 20일 날 결석이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9주차 4월 28일 날은 결석은 없고요. 지각만 세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10주차는 오늘 수업이 끝나면 오늘 6월 16일 날 강의했던 게 이 5월 5일 날 출결로 올라갈 겁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5월 12일 날은 결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6월 23일 날 출석이 이 5월 19일 날 출석으로 기록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60명이 제출을 하시면 60명이 다 출석이 되실 거고요. 13주차 5월 26일 날은 11분이 지각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지난주죠. 아니죠. 6월 2일 날은 역시 결석이 없고요. 6월 9일 지난주 강의도 결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뭐 동일한 분이 아니시라고 그러면 뭐 동일한 분이라고 그러셔도 세 번이 결석을 하신 거니까 뭐 관계가 없으실 것 같고요. 출결로는 여러분들이 뭐 페일 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다 내셨고요. 그다음에 오늘까지 그 기말고사를 내신 분을 말씀을 드리면 반장님부터 그다음에 국제통상학과의 김선준 씨, 경영학과의 이혜연 씨, 식품생명공학과의 서우상 씨, 경찰행정학과 신정희 씨, 화학과 정민주 씨, 경영정보 한은진 씨, 통계학과 송정윤 씨, 물리반도체 김현준 씨, 영어통번역학과 이현지 씨, 경제학과 황성훈 씨, 통계학과 김서영 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박혜린 씨, 또 경영정보학과 박진호 씨, 의생명공학과 조서희 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구서연 씨, 체육교육학과 엄준용 씨, 경영정보학과 박서영 씨, 화학과 조유리 씨, 화공생물공학과 민나영 씨, 경제학과 김하영 씨, 또 식품생명공학과 이가은 씨, 김진영 씨, 국어국문 문해창작학과 김소진 씨, 조소전공 황지선 씨, 경찰행정학과 이가연 씨, 화공생물공학 남다연 씨, 조소전공 김소연 씨, 영어통번역학과 송수빈 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임규빈 씨, 국제통상학과 도희진 씨, 화공생물공학과 양지혜 씨, 통계학과 이서연 씨, 조소전공 노혜진 씨 34명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마감은 다음 주 수업 시간 끝나는 데까지 6월 23일 날 16시까지 이렇게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성적은 23일 날 마감하면 다음 주 주말까지 해서 이 클래스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마이크 오픈하시고 질문하시고요. 질문 받고 2021학년도 1학기 직무역량과 기업 분석은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예, 김세현 씨 제가 오타, 예.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시면 한 학기 동안 그 오프라인으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인제 그 다음 주까지 해서 15주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여러분들 다 이루시는 거 다 이루시고요. 여름방학 다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 학년도 1 학기 직무 역량과 기업 분석은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